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7월 23일에 진행하는 대한조선 괜찮은 공모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모든 가용한 현금과 대출을 한번 끌어다 볼 생각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3일까지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환불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자를 가장 적게 활용할 수 있는,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환불일이 2일입니다. 증권회사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이 있고요. 물량을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제일 많긴 하지만 신영증권이 비례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KB와 NH 중에 해야 균등 수량까지 생각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인 5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공모 금액만 5천억원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선 섹터인데요. 이 업종은 한국의 업종 중에 거의 최근 분위기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세가 나쁘지 않다. 트럼프마저도 역시 K조선이 없으면 중국을 배척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가 3일 전 10시간 전에 생명이다, 7시간 전에 또 수주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조선 관련된 뉴스들은 거의 연일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피크가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모하고 공모 주식을 파는 데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선박을 만드는 조선 회사이고요. 그 중에서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원유 운반선입니다. 원유 운반선은 결국 기름을 나르는 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재와 관련된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차 전지 당시에 2차 전지가 막 오를 때 에코프로도 수직 계열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즉 이런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생산하는 게 바로 내재화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안정적인 공정 관리가 있다. 22만 톤이 필요한데 대한조선 자체적으로 27만 톤을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공정 관리도 되고 수익성도 올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덤 공법 및 골디앗 크레인을 활용하여 건조 능력 확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를 짓고 있는 중에 이 남은 공간에 다른 다른 배를 동시에 만드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도크라고 해서 조선 사업은 이 도크 안에 배를 착착착 만들어서 진수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도크가 막혀 있으면 다른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도크가 다 막혀 있으면 수주를 더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는 텐덤 공법으로 더욱더 타사 대비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잔량은 26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연간 11척 정도 블록 제작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1년간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게 본다면은 11척, 12척이라고 본다면 2년 조금 넘는 만큼 수주 잔량이 있다. 이 수주 잔량은 사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K조선이 현재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주 잔량 자체도 그래도 적은 편도 아니고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수주 잔량이 많으면 도크가 다 차 있고 이 도크의 예약까지 다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음 수주를 받으면서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다. 수주 잔량이 너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2년 수주 잔량이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의 업황과 그리고 수익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비교 기업으로는 대형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이제 대부분 PBR
순자산 가치로 많이 하죠. PER로 하기에는 일단 아까 도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치도 많고 고정시설도 많고, 그리고 이게 배를 납품을 한번 받으면, 수주를 받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기 때문에 이 실적이 뒤에 찍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PBR로 이렇게 가치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6.35, 그리고 가장 낮은 게 현대미포가 3.57이네요. 자, 이렇게 PBR을 가지고 있고 이걸 평균 내면 4.58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대미포 뭐 경쟁력 좋죠. LNG 관련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큰 회사들이 더 경쟁력이 있겠지만 어쨌든 PBR을 이렇게 비교했다는 것이고요. 공모가로 대비했을 때는 PBR이 3.27,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큰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조금 낮게 측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미래 실적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괜찮은 밸류에이션 공모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아무래도 공모 규모가 있잖아요. 5천억입니다. 많이 이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떨어지지만 참여 건수는 나쁘지 않았다. 가격 제시도 상단이 90%, 상단 초과는 97, 8%를 육박합니다. 굉장히 좋았고, 특히 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의무 보유 확약이라면 기관들은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기관들의 이 포지션에 따라서 슬쩍 발 담갔다가 치킨값 벌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데이터를 보시면 시총이 약 1.9조인데요. 유통 물량이 4,200억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게 확약이 60%만 돼도 약 2,300억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물량이 굉장히 대폭 줄어듭니다. 22%에서 2,300억이면 한 5%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한 17%, 그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다, 좋다. 기존 주주도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바로 이 대주주인데요. KHI. 하지만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KHI가 요렇게 12개월 뒤에 또 팔고 뭐 지분이 46%인데 구주 매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약 200만 주를 구주 매출을 하고요. 하지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엑시트하는 중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 조금 알아보니까 KHI 회장님이신 김광호 회장님이 2022년도 기사거든요, 이게. 네, 2022년도입니다. 이때 기사에 중형 조선업계를 그냥 막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TS 조선해양, 그리고 대한조선, 이것들을 다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조선 요거 이제 하면서 아마 가치가 5배 정도는 이제 벌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그리고 이 당시에 2022년도이기 때문에 조금 조선이 아직 확실히 돌아서지 않을 때, 그때 미리 내다보고 두 개의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회사의 운영을 같이 시너지를 발생시키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미 많이 투자한 사람의 일부 엑시트다, 전면적인 엑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구주 매출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도 당기 순이익을 보시면 1,726억 원인데요. 현재 PBR을 사용했던 자본 총계가 5,100억 원대입니다. 그러면 1년에 1,700억씩 들어오게 된다면 PBR이 현재 3, 4가 되더라도 1, 2년만 있으면 2, 3대로 쭉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성에 따라서 PBR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잘 받을 수 있다. 한번 간단하게만 계산해 보면 2025년도에 2024년도만큼 벌게 됐다라고 쳤을 때 지금 벌써 1분기가 600억이죠. 600억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은 2024년도보다 더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2천억, 2,400억 아니라 2천억을 벌었다 치면은 한 7천억이 되거든요. 자본 총계가 5,100억에서 2천억 더하면 7천억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공모가 5만 원은요. PBR로 따졌을 때 2.7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전 가치로 했을 때는 PBR이 3.27로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1년만 더 뒤에 지금 한 반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반년 뒤의 가치를 이렇게 측정한다면 2.7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2026년도 만약에 8,500억까지 자본 총계가 올라간다면 2.23까지, 즉 이래 되면은 한 4까지 상장발 뻥튀기를 받는다 치면은 거의 더블 가까이. 하지만은 끝까지 뭐 기대하는 거 너무 많고 2025년 2.8조, 26년 3.4조의 시총을 기대를 한다면 26년도까지 거를 먼저 좀 땡겨서 받는다라고 쳤을 때 상승률이 한 55%, 6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풀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한 주에 60% 수익이 나면 3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례 배정이 약 한 2천만 원에 한 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엄청 좀 보수적으로 한 25조 정도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주를 받게 되면요. 2천만 원이라 치면은 1억 원이면 5주 정도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이거 한도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러면은 비례로만 한 15만원 뭐 이것저것 빼고 하면은 뭐 조금 잘 못 판다 했을 때 한 13만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1억에 2일치 3.5% 이자가 28,000원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네, 청약을 해도 큰 리스크는 없지 않나. 저는 이제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담보로 하면은 한 7에서 9%로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7%라면은 요거 이자의 2배잖아요. 그러면은 한 6, 7만 원인데 15만 원 벌면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이제 아내에게는 한번 대출을 해서 해봐라 라고 말을 해볼 거고요. 저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다 끌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랜만에 치킨값 버셔서 무더운 여름 치맥과 함께하는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